LA 지역 코로나19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LA 지역 코로나19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학교 대면 수업과 비즈니스 실내 영업 현실화를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주민들에게도 절전을 당부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최근 전혀 다른 투자 방식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최초의 화상 전당대회로 열리고 있어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A 소식인데 네. 이 코로나19 수치들이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네. 수치가 사실 수십 가지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중시하는 수치가 6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6가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른바 와치리스트를 정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는 수많은 카운티들 중에서 그 6가지 수치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카운티들이 와치리스트에 올라서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는데 네, 네. 이 와치리스트를 벗어나야지 비즈니스 리오픈이라든가 학교 대면 수업 같은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LA 카운티 경우에는 최근에 6개 기준 중에서 5개 기준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 안으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네.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네. 그 6가지를 살펴보면 병원 입원 환자 숫자, 아하. 중환자실 병실 여유, 아하. 인공호흡기 여유, 어허. 그리고 7일 평균 확진자 비율, 어허. 그리고 테스팅 능력, 이 5가지는 기준치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기준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 바로 신규 감염입니다. 네, 지역 인구수 대비 신규 감염인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4일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신규 감염이 인구 10만 명당 100명이나 또 그 이하를 유지해야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네. 와치리스트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LA 카운티가 지금 295명, 거의 좀 300명 많네. 정도니까 좀 많아요. 많네요. 그래서 네, 네. 이 하나가 지금 부족한데 이 부족한 하나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포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신규 감염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있고 지금 실내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업소들이 문을 열 수 있다. 네. 이 와치리스트를 벗어나지 못하면 LA 카운티 정부나 LA 시정부가 아무리 그걸 그 비즈니스 오픈을 허락해주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신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게더링하는 것,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라든가 파티를 한다든가 네, 네. 또는 교회에 가서 실내 네. 예배를 본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네. 좀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치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해이해질 수가 있는데 신규 감염은 아직도 3배가량 지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58개 중에 지금 42개 카운티가 와치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오늘 중에 샌디에고 카운티가 지금 와치리스트로 벗어날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LA 카운티도 하루속히 와치리스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스크 쓰기, 맞죠. 거리 두기 지키고, 맞습니다. 손 씻고, 맞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이제 수칙만 우리가 이제 존중해 주면은 존중하면 되죠. 네. 충분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들어요. 우리가 그것도 벌써 3월 달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거의 4개월, 5개월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어허. 한두 달만 좀 더 맞습니다.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는요. 맞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냅시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폭염이 계속되면서 네. 이 캘리포니아가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네. 주민들에게 절전을 강조하면서 이 구체적인 절전 방법에 대해서 또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지금 덥다 보니까 네. 지금 에어컨을 키지 않고는 참 견디기 어려운 날씨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가정이 에어컨을 키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지금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좀 뭐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수급을 강화하긴 해야 되겠지만 당장 전력 공급이 끊기면 우리가 힘들어지니까는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전력회사 PG&E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며칠간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평균 온도가 지금 90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내내 좀 절전을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집안 온도가 아무리 더워도 74도로 78도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더우면은 뭐 72도, 71도 굉장히 낮추는데 78도 정도만 유지해도 상당히 그 선선한 감을 느낄 수 맞습니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너무 낮지 않게 네, 네. 온도를 좀 78도로 맞춰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 보통 집에 가면 천장에 그 팬이 돌아가는 네, 그런 네, 집이 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팬을 키라고 그럽니다. 아하. 그러면 팬을 키지 않고 에어컨만 돌리는 것에 비하면 자동 온도 조절기가 약 4도 정도가 더 오른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온도가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데 아하. 온도가 덜 내려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에어컨을 키시는 가정은 반드시 그 천장에 있는 팬을 네, 함께 돌려달라. 네, 네. 이게 그 전력회사의 부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늘막이나 차양 등을 사용해서 햇볕이 직접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달라고 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햇볕이 직접 집을 쬐게 되면 엄청 덥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양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햇볕을 막게 되면 그래도 덥긴 덥겠지만 네. 훨씬 더 참아낼 만하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막이나 차양 등을 좀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에어컨 사용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븐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븐을 사용하면 네. 굉장히 더워요. 맞습니다. 예. 열이 많이 열이 나오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엌만 더운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엄청나게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오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PG&E가 당부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오븐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체할 그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마이크로웨이브나 가스레인지 아니면 그릴. 이제 네. 바깥 집안 말고 이제 바깥에 마당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릴을 사용해서 음식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번 주만이라도 네. 오븐 사용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을 것이 또 강력히 권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게 뭐냐면 에어컨이 아니고요.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가 아하. 엄청나게 전력 사용량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더운 날, 더운 날, 이 폭염이 몰아치는 이때만이라도 냉장고를 그러니까 두 번 열 걸 한 번으로 좀 줄이고 예를 든다면 그래서 냉장고를 수시로 열지 말고요. 몰아가지고 한 번 열 때 네, 네. 좀 네. 필요한 것들 다 해결하시고 되도록이면 냉장고 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절전하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4시부터 7시까지 사실 에어컨을 껐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봤었는데 그렇습니까? 뭐 3시간 정도 껐어도 뭐 그렇게 덥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가장 전기를 많이 쓴다는 4시부터 7시 사이 네. 요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리고 집안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에어컨을 사용할 때 천장에 있는 팬을 돌려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팬을 돌리기 전에 반드시 네. 그 위에 팬에 있는 먼지를 좀 닦아내십시오. 그렇죠. 그거 안 닦고 그냥 돌렸다가는 맞아요. 먼지가 쫙 나오죠. 아, 좋은 팁이십니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투자의 귀재죠. 네. 이 워런 버핏이 색다른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 워런 버핏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 가장 잘하는 그런 분인데요. 네. 최근에 기존 주식을 매각하고 금강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금강회사. 그러니까 금에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네. 이 워런 버핏이 평소에 투자 대상으로서 금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온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허. 이 워런 버핏 회장의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경제 전문지 마켓와치가 보도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런 버핏 회장의 회사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캐나다의 세계 최대 광업 회사죠. 베릭 골드 주식을 2,100만 주 가까이 매입했습니다. 금액으로 5억 6,300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엄청난 이 같은 금액을 베릭 골드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주들 JP 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주식들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런 버핏 회장이 그 금융주들을 다 팔아치우고 네. 그 돈으로 지금 금을 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워런 버핏 회장은 평소 금에 대해서 이건 뭐 아무런 활용도가 없다. 금이라는 거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냥 물질일 뿐이지 그게 무슨 활용도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에 투자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금을 이제 만드는 그 회사 광업 회사의 주식에 이제 투자한 이 워런 버핏 회장의 이 모습은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보고 기존의 주식을 이제는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 쪽으로 좀 옮겨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은 워런 버핏 회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런 지금 그 예측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상 아하. 당분간은 좀 이 미국 경제가 안 좋지 않겠는가, 좋지 않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워런 버핏 회장이 금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네. 이 금융주들. 뭐 웰스파고라든가 JP 모건 체이스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금융주들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것. 이것은 이제 그동안 글로벌 금융 시장을 주도해 왔던 그렇죠. 예, 그런 그 미국의 어떤 그 대형 금융회사들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는 좀 사라진 것이 아니냐.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글로벌 시대가 종언을 맞았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워런 버핏 회장의 이 같은 투자, 최근의 투자는 상당히 좀 상징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워런 버핏 회장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뉴스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네요. 뭐 사실 그렇죠. 네. 자, 어제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네.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 성토장이 됐습니다. 올해 그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제 이 미셸 오바마 여사,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또 공화당의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연사로 나섰는데요. 이들 연사들은 뭐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했습니다. 미국을 분열로 이끌고 있고,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 네. 네, 그래서 오는 11월 선거, 11월 3일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민주당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는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네. 미셸 오바마 여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신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이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토 일변도였지 않은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문제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조 바이든을 뽑아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네. 이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 전달은 좀 부족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목요일까지 치러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나흘 중에 첫 번째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제 치러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전이라든가 네, 메시지가 네.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찌됐건 첫날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성토장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게 이제 화상 전당대회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비디오 화면들도 전부가 다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짜게 입게 해서 그렇죠.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 나오는데 조금 맥이 좀 풀린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도 네. 지르고 뭐 이래야 정말 전당대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뭔가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반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하면 생각나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청중들인데 청중들의 열기였죠. 열기인데요. 그게 네. 없으니까 좀 밋밋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전당대회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항상 같은 그림이에요. 네. 그 후보들과 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사들이 앞에 나와서 연설하고 그걸 듣는 수많은 청중들이 환호하고 박수 보내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어허. 예측 가능한 그림인데 어제가 이 반응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전당대회가 전개될지 이어질지 또 구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 좀 신선했다. 그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전당대회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네, 네. 성공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형 경기장 같은 그런 거대한 시설에서 많은 인파들이 운집한 채 치러지는 기존의 전당대회가 좀 웅장하고 열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좀 단조로운 반면에 어제는 비록 그 청중은 없지만 다양한 화면과 배경 네, 등을 네. 활용해 가지고 좀 역동적이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었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청중들이 없다는 최대 약점을 각자 집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동시에 한 화면에 분할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걸맞는 전당대회 가능성을 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였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가 나온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 갈림길에 서 가지고 어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말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아 이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 그냥 갈림길에 딱 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서 있고 거기서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뭐 그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아 이건 정말 그 대단했고요. 이건 정말 화상으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최고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당대회였다면 존 케이식 전 주지사가 연단에 나와서 말로써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진부하거든요. 네. 그건 뭐 100번을 얘기해도 진부한데 근데 이게 화상으로 실제 갈림길 앞에 존 케이식 전 주지사가 서 있으면서 어느 길로 갈 건지 네. 아 이거는 굉장히 저는 울림이 컸고요. 네. 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마음으로서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아 이런 것이 이 화상 전당대회의 강점이다.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잘 연출된, 네. 그러니까 좋은 프로듀서가 만든 잘 네, 연출된 그렇죠. 하나의 드라마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어제는 좋았고요. 그런 면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이 그런 임팩트 있는 네, 그런 네.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 네.